이동재 기자님이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2015년 1월에 이 네. 유시민 신라젠 행사에 와가지고 신라젠의 장외 주가가 4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 편지가 김어준한테 2월 22일에 도착을 해요. 이기스급으로도 도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밑에 보면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가 윗부분에 이제 개검들 그건 이제 사기꾼이 올린 겁니다. 냉면 먹고 있는데 나갈 때 보니까 계산이 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냉면만 먹었어요? 아니면 고기 수육 같은 거? 당시 광풍이었어요. 민원nhân 또 저에 투민이 대해서 또 있던데. 가짜 뉴스도 유포했습니다. 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기자님한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됐던 이유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사실 이 기자님은 그러니까요.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어차피 녹취록도 다 제출하고 뭐 할 거 다 했잖아. 그 이성윤이 밀어붙였다는 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구속될지 몰랐죠 사실은. 이게 죄명을 강요미수라는 네, 네, 단독 죄명이었거든요. 근데 단군 이래 그 강요미수라는 걸로 단독 죄명으로 구속을 한 사례가 없어요. 네. 자 1호입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조심해. 리액션 강요가 좀 있어. 2호가 조금 되실 그때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영장 심사에서 원사이드하게 저희가 잘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혹시 또 세상이 이러니까 구속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변 정리를 좀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 있는데 독방에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네. 교도관이 딱 오는 거예요. 9시 반쯤에. 그래서 아, 짐 챙겨야지 나가야지 딱 이러고 있는데 지장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예요? 그랬더니 영장 발부됐어요. 와 그때는 정말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그때 한번 놀랐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마음 잡고 열심히 그래도 정신 잡고 다시 살아서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KBS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네. KBS가 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님이 그 총선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성식이라는 그런 아주 악질 검사가 그 KBS한테 계속 그냥 사주하면서 야 이거 빨리 기사 쓰라고. 그 KBS가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KBS 뭐 댓글 읽어주는 뭐 기자들 이런 데서 이상한 기자 두 명이서 또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도 많은 가짜 뉴스 유포가 돼서 제가 이거를 한 개씩 다 찾아보는데 영상 한 3,00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제가 김어준 영상도 제가 한 1,000개 정도 김어준 얼굴 제가 1,000번 봤어요. KBS 기자들은 그랬고 제가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와서 사과했죠? 사과하고 자필 사과문 내고 뭐 그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리고 저는 이 KBS 분들이 사과를 하면 KBS 차원에서 엄격한 징계와 기강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들이 그때 가짜뉴스 가짜뉴스 유포한 분들이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이런 거 더빙하는 거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KBS는 이게 아니구나. 더구나 그러니까 언론 KBS, MBC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하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나와서 이건 진짜 아주 막 단호하게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단순히 근데 뭐 제가 고생했다 얘기를 이 자리에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정권에서 또 저 아니고도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서해 피격 공무원 같은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동재 기자님은 참고로 그 구치소에 202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보석 신청을 했죠. 그 전에 저희가 보석 신청을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만기가 203일째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구속 만기가 되었고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방에 있던 이제 어떤 형님이 저한테 야 동재야 너 기분 나쁘라고 일부러 구속만기 전날에 너 보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아무리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랬는데 진짜 전날에 딱 교도관이 저 불렀고 짐 싸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때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죠? 하루 전날 밤에 나온 거니까 반나절 일찍 나온 거지. 마치 재판부가 되게 선심을 써서 보석을 내보내준 것처럼 했지만 하루 전에. 하루 전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이동재 기자는 내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보내면 자기들이 작업한 게 다음 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7월 16일이 됐습니다. 1심 이제 선고가 나오는 날인데 진짜 걱정 많이 하셨죠? 그때 딱 나오면서 이제 무죄 딱 얘기를 듣고 딱 나오는데 딱 법원 1층에 YTN 속보로 채널에 이동재 무죄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무죄 나온 게 이게 속보 뜰 정도였구나. 그때 약간 저는 뭐
그날 생각하면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검사가 항소했나요? 어쨌든 간에 결국? 네,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고 2심을 했고 그다음에 유죄 나왔고 항소 포기했죠 마지막에. 상고를 포기해서 상고 포기했죠. 그렇게 됐죠. 2023년 1월 19일에 이제 2심 무죄가 나왔고요. 커넥터님이 또 대한여대 나올 때 좀 어두워 보였다는데 힘내시라 그러고. 알겠습니다. 손석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나쁜 새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손석희 죄송합니다. 잘생겼다 그랬대요 정말. 구치소 있을 때도 그 왕으로 뭐 이렇게 되게 아래 애들 돌봐주면서 지냈던. 감옥 생활을 사실 우리 좀 궁금해요. 그래.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알려진 사건은 보통 독방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도관한테 독방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추미애 장관 눈치가 보인다. 이성윤 눈치가 보인다. 자기 조직이 너무 힘이 없다. 근데 저는 법무부에서 교정국이 힘이 없는 걸 정말 잘 알아요. 교도관들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래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오케이 알겠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나중에 또 무죄 나왔을 때 더 가오가 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력사범방에 딱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근데 나름 배려를 해줬나 좀 어린 애들이 있더라고요. 20대 애들.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두어 명이 있길래 제가 방장 자리가 이제 맨 끝이에요. 화장실에서 맨 끝. 그래갖고 옆에 사람 없는 자리. 형이 여기 쓸게. 형 곧 나갈 거야 보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일이 있었네요. 친구들이 먼저 나갔죠 다. 걔네들은 교도소 갔어요. 혹시 뭐 주먹은 잘 안 쓰시나요? 좀 어떻게 보면. 주먹을 쓰면요 이제 추가권이 뜨기 때문에 오래 있기 싫으면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영화를 그러니까 드라마 하도 많이 봤더니 감옥 가면 일단 신입 뭐 신고 맛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구치소는 대부분 셀럽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뭐 아시는 분 다 있어요 거기. 나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가겠다는 이유가 그 신고식 때문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죄 받으시면 됩니다. 1심 얘기를 다시 해보면 민원연이 뭐라는 줄 아세요? 1심 무죄 나오니까 면죄부로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죄가 면죄부가 아니다. 또 2심 무죄가 나오니까 완전히 입 닫고 조용히 있어요. 민원연 제 2심 이후로 저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연 조만간에 사법적으로 저를 책임을 물을 거거든요. 근데 민원연 저에 대해서 가짜뉴스 유포했어요. 지금 그래놓고 뭐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고 하는데 민주언론 시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민희가 있는 데입니다. 민원연이 원래. 그리고 민원연 출신이 한상혁이잖아요. 한상혁. 각종 요직에 다가 있고 MBC도 지난번에 뭐 제 2심 이후로 뭐 기사도 거의 안 쓰고 있거니와 지난번에 이제 김유진 대표님하고 저랑 그 빨간 장미라고 이제 거기 나갔었는데 그 뭐 저를 취재하러 온 건 아니고 무슨 그 공동 주최한 어디 쪽을 취재하러 왔나 봐요. 근데 찍으러 왔길래 저는 또 MBC는 제가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몰카 찍으러 왔어요. 딱 하니까 여기 와서 같이 토론하자. 먼저 오늘 이제 가짜뉴스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일단 MBC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오늘은 몰카 안 갖고 오셨어요? MBC는 사기 전과자 옆에서 몰카 찍고 지금 MBC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등 뭐 워낙 많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기 기자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하셔갖고 같이 대화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나갈지 제 MBC의 패턴을 잘 아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방송에 나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좀 하고 봤는데 저를 또 이렇게 포스터마저도 저를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출연자 2명 얼굴이 있는데 원영섭은 그대로 나갔고 이동조 기자는 화면 처리를 해가지고 모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낸 게 원 변호사님이 사실 얼굴은 별로잖아. 그냥 보수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아. 요즘 아쉬운 게 뭐냐면 이동재 기자님을 통해서 한동훈 지금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이제 결국 최종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근데 그 주변에는 어쨌든 간에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동재 기자님 주변에는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너무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의 그 여파이기도 하고 좀 질이 멸렬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운 사람을 이렇게 좀 고생하게 만든 게 아닌가? 난 그게 항상 미안해요. 이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녹취록에 뭐라 그랬지? 지금 서민 교수님 하신 그 말인 거죠. 아니 나는 나는 관계없이 말한 거야. 난 이게 내 말이 내 말. 아니 내가 서민 교수님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음이 2심 전심이라는데 왜 화를 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 대통령님은 지금 무시해? 이분의 이제 충성도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방국가 대령! 근데 이게 좀 이게 사심인데 한동훈 장관 이제 만나가지고 취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만나보면 어떠세요?
공직에 계신 분 얘기하면 안 돼. 아까 얘기하지 않기로 순댓국집에서 얘기했다니까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TV에 비춰지는 모습하고 되게 비슷하세요. 스마트하시고. 혹시 한동훈 장관님한테 빨대한 좀 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야 하지마 하지마. 대통령님 이거 보시면 안 되는 게 극우 유튜브 본다고 또 뭐라 그래. 그리고 다시 이제 MBC 네. 얘기 잠깐 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무죄가 이동재는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MBC가 뭐라 그러냐. 자기네들은 검언유착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인수, 신수와 이 인간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이 네. 의혹이라고 해서 기자상을 탄 거야. 기자상을 보면 그렇죠. 검언유착을 보도했다고 나와. 그 내용 보시면요. 네. 정말 기절하네. 검언유착이라고 먼저 한 거는 어떤 한 정치인의 SNS였습니다. 이러면서 최강욱한테 이걸 완전히 짐을 떠밀어요. 그 둘의 저는 이런 관계였나 싶은데 네. 최강욱 입장에서는 완전 어이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가 검언유착이라고 수백 번 얘기해놓고 그렇죠. 더 힘이다. 너무 절망인 게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모든 게 왜곡되고 모든 거짓의 뉴스 때문에 지금 인생에 가지 않아도 될 지금 깜빵에 가 있는데 그 거짓말을 했던 애는 상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죠? 그러더니 또 딴 친구 놈이 또 거짓말해서 또 기사가 나와. 그럼 진짜 너무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정수라는 인간이 계속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동훈 장관 무혐의를 계속 주장했는데 계속 10번을 거절한 끝에 결국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한동훈 장관 무혐의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저 그 얘기 좀 해야겠는 게 그 무혐의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좀 머리 아픈 얘기인데 좀 들어주세요. 얼마든지 이게 제가 이제 강요미수라는 혐의로 이제 무죄를 나왔잖아요. 이 강요죄의 구성 요건 이제 핵심 구성 요건이 해악의 고지예요. 근데 해악의 고지가 제 모든 혐의에서 뭐 편지 보내고 만나고 이런 거에서 한 건 하나도 인정이 되지가 않았고 이제 정상적인 취재라고 봤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협박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 한동훈의 뭐 휴대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갑의 휴대폰이건 을의 휴대폰이건 거기서 휴대폰이 문제가 되려면은 제가 썸바디의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그걸로 때리기라도 해야 그게 강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모든 혐의가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서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군가의 휴대폰 같은 거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휴대폰을 안 했으니 뭐 그거 가지고 무혐의를 몇 번에 미룬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얘기를 일반인들은 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법조 기자들이나 뭐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에는 이제 저는 사실 채널A가 어떻게 자기 기자가 이게 무슨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취재 과정 중에 어떤 정적인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는데 어떻게 이 채널A가 이동재 기자를 해고할 수가 있지? 이것도 너무 놀랍지만 뭐 얘기를 듣고 나서 뭐 그 주권부 승인 때문에 그랬다면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는데 정권이 바뀌고 방통위원장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재 기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채널A는 어떤 입장이에요? 채널의 입장을 알 수는 없고요. 당시에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좌파와 권언유착 세력이 총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을 조작하면서 이유 없이 이제 채널A 재승인을 보려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게 채널A 재승인 보류 관련해서 제가 조만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방통위에 진정서를 일단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는 제가 뭐 최강욱, 김어준 등 이제 권언유착 무리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태도가 달라졌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인데 뭐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로서는 뭐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는 회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간에 채널A가 최소한 그 당시는 뭐 해임했다 그래도 2020년하고 2023년에 채널A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널A가 우리 보수의 최고 대표 채널로 그냥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직구철 같은 거는 뭐 4만 명 가까운 사람이 보고 뭐 이렇게 보는 뭐 사실 딴 애들 다 죽어갖고 채널A가 거의 뭐 압도했는데 근데 내 말은 보수 쪽 앵커 중에 김진 앵커가 원툴 아닙니까? 거의 지금 거의? 아니 김진 앵커는 좀 선을 넘더라고 요새. 아니 돌직구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더 라이브를 또 해 라이브를. 아니 1시간 20분 동안 3만 8천만 빨아먹고 선을 넘다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너무 위협한다? 40분을 더 하냐?
같이 살자 같이. 교수님 근데 빨대야. 예. 보수 유튜버를 가장 위협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 1년에 몇 번 하니 이 인간은 매일 해 매일. 신아. 잠깐 내가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2023년에 채널A라면은 당연히 이동재 기자한테 그때 지켜주지 그렇죠. 못한 거를 그렇죠.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웃긴 게 1심에 그러니까 어쨌든 1심에서 이게 복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채널A 다시 복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요? 복직을 하려고 소송을 하는 거죠. 예, 그렇긴 이렇게. 한데 좀 정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고. 뭐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로서는 네. 참 우리 교수님은 자기 구독자 빨아먹을까 봐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동재 기자는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의젓한 정말 양쪽에서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